안녕하세요. 알뜰아 로미입니다. 현금 생활을 벌써 작년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이제 계산기, 거치대 변한 거는 거의 없고요. 바인더가 중간중간 추가가 된 점. 그리고 이 바인더들도 지금 오래 쓰고 있어요. 거의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노랑 바인더부터 해서 중간에 들어온 바인더까지. 그래서 조금씩 지칠 때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지출 기록지도 만들어서 올해 한 4월인가요? 그때부터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현생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관리를 이제 수입에서 또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하고 남은 저축도 하고 또 따로 목적들이 1년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 잔액으로만 목적을 만들어서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둘째 주 정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둘째 주에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5만 원이라는 잔액을 남겨오는 거였는데요. 얼마나 남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목이 약간 잠겼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다운된 목소리인데 더 낮아진 목소리입니다. 어디에 지출이 있었는지 지출 기록지부터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9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지출이었고요. 예산은 똑같이 매주 18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일에는 이제 저희 집에 우유가 다 떨어져서 노브랜드에서 남편이 우유를 4개 구입을 해왔고 7,560원. 그리고 8일 쿠팡으로 돈가스랑 양파랑 김밥 세트 이렇게 쿠팡 로켓 프레쉬로 주문을 해서 17,060원. 그리고 조리퐁을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시리얼처럼 우유에 태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쿠팡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로 해서 12,36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식빵이 먹고 식빵에 이제 초코를 발라 먹고 싶은데 그래서 마트에 가서 식빵 하나랑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 하나까지 해서 4,000원 이렇게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대형마트 치킨이 아닌 이제 갓 튀긴 후라이드 약간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 19,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10일에는 퇴근하면서 그 마트에 잠깐 들려서 떡볶이 재료 좀 구입하고요. 식초도 구입하고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구연산이랑 여러 가지 이제 유리 세정제랑 필요한 것들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0원, 7,100원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보리밥을 먹으러 갔어요. 둘이서 점심에 남편도 쉬는 날이고 저도 쉬는 날이어서 그래서 18,0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오기 조금 아쉬워서 저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마침 그 KB뱅킹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제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추가금으로 3,300원 이게 더 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프티콘을 항상 쓸 때 이제 그 수입으로 잡고 이제 지출로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추가된 부분에서만 지출 기록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 123,930원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18만원에서 123,000원 얼마가 남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잔액이 집밥 간식의 잔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잔고가 남은 것 같아요. 300원 17,300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배달 외식에도 잔액이 남았네요. 9,700원 남았습니다. 9,700원. 그리고 생활 비용에는 1, 2, 3, 4 4,000원 남았네요. 그리고 병원 약재에 2만원 지출 없이 그거 진통제를 좀 사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도 될 것 같아서 구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에서는 전혀 꺼내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한 주 남은 잔액 살펴보았어요. 제가 5만원 남겨오기로 했는데 동전까지 하니까 51,000원이 남았습니다. 동전은 다음에 모아서 같이 저축을 해주도록 할게요. 102,000원. 딱 5만원 남겨왔습니다. 이럴 수가. 깜빡했어요, 여러분. 지출 기록지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도 자리가 있네요. 남편한테 또 우유 주문을 했거든요. 우유랑 음료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유만 사오라고 했는데 또 치킨이랑 또 닭을 2마리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이번 주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5만원 훨씬 넘기려고 했는데 또 예상하지 못하게 또 지출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저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축 박스에 저축 박스에 1,000원짜리들 좀 채워줄까요? 저축 박스에 5,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축 박스는 오로지 이제 방학만을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지금 저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5,000원 저축해줬고요. 다음 목적 저축. 먼저 크리스마스에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1, 2, 3, 4, 5. 5,000원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눈사람 하나, 둘, 셋, 넷, 5칸 기록해주고요. 그리고 생일 챌린지에 남은 5,000원 또 넣어줄게요. 1, 2, 3, 4, 5. 5,000원. 넣어주고요. 그리고 35,000원. 그리고 에어컨 난방비에 제가 8월에 그 관리비 나온 걸 보고 와 누진세가 무섭더라고요. 490와트인가? 저도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평균으로 쓰는 게 한 300와트 좀 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썼다고 해서 10몇만 원의 전기료가 나오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이제 7월 10일부터 이제 8월 10일까지에 이제 저희가 쓴 전기에 대한 나왔고요. 이제 아직 8월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제 그게 더 가가이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집에 좀 검침을 기록을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그걸 미리 못 해놔가지고 예상할 수도 없고, 물론 근데 검침 그거를 한다고 해서 더운데 마냥 그거를 버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난방비에 이번에 48,000원 꺼냈었잖아요. 그래서 10,000원 넣어주겠습니다. 많이 꺼냈어가지고 기록해 주었고요. 2칸 10,000원. 후 외식하는 날에 잠깐 보류해주고요. 건강 헬스에 10,000원 넣어주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명절 끝나고 좀 시원해지면 그때 건강검진을 꼭 가는 걸로, 올해 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5,000원 나왔습니다. 구름이한테 5,000원 넣어줄게요. $10,000은 아이들에게 넣어주겠습니다. 아이들에게 10,000원. 이렇게 저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골고루 잘 저축해준 것 같아요. 부수입도 바로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 부수입입니다. 볼게요. 58,000원이네요.
58,000원 중에서 한 5만원 정도는 그 풍차예금 200만원의 풍차예금의 만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율은 3.9% 정도였고요. 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카카오뱅크에는 기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5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200만원에 50만원의 살을 더 붙여서 250만원을 지금 재예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8,000원은 그거 카카오 한 달 적금 이자가 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58,000원입니다. 또 1년 저축 기록해 줄게요. 한 달 한 달 매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채우면서 조금 열심히 이렇게 부수입을 모았는데 좀 의미 있는 곳에 또 쓰고 싶은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또 다 지출을 하는데 다 쓰자니 조금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이제 부수입을 따로 모아보는 거고, 그냥 미래를 위해 마냥 저축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될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정산해보면서 딱 떨어지게 금액이 남는다면 그냥 오로지 저축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9월 둘째 주 58,000원 기록해 주었습니다. 9월 끝나면 10월, 11월까지 하면은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네요. 2달 반, 이제 11월까지 끝이 나면은 그때 이제 1년의 총 정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다른 저축을 어떤 저축을 해볼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9월 셋째 주 예산 채워줘 보도록 할게요. 9월 셋째 주에는요, 여러분, 추석이 9월 16일부터 16, 17, 18, 딱 저희가 한 주 예산 끝나는 게 18일이거든요. 셋째 주가. 그러면은 명절이 딱 끝이 나면 지출이 끝날 것 같습니다. 기록해줄게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고 예산도 18만원이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해오도록 하고요. 아마 13, 14, 15일까지는 지출이 좀 생길 것 같고, 그 뒤로는 명절 기간에는 아마 이 예산에서는 지출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산 가지고 올게요. 셋째 주 예산 18만원입니다. 1, 2, 3, 4, 5, 6, 7, 8 18만원. 집밥 간식 예산 9만원입니다. 2, 3, 4 9만원. 배달 외식 예산 5만원. 생활비 예산 2만원. 병원 약재 예산 2만원. 이번 주에는 진통제를 구입을 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떨어져서 제가 두통도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구입할 예정이고, 기타 예비비는 지난주와 그대로 한 4만 몇천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서도 지출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정기 보면은 경조사는 딱히 이제 1년 행사긴 한데 이제 부모님이나 명절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비싸고, 여기 뒤에 보면 부모님 명절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2만 7천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는데 한 40만 원 정도 사용을 할 것 같더라고요.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그래서 또 부모님 명절 이 카테고리가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출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지출을 먼저 하고 정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지출하면 저는 여기 뒤에 이렇게 기록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아, 여기에 부족한 그 마이너스 되는 현금들은 어디서 먼저 땡겨와서 쓰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예적금을 들기 전에 잠시 이제 비상금 같은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조금 들려고 하는 파킹 통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거쳐야지 이제 예금으로 가입이 1,000만 원씩 이제 예금 가입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금을 먼저 좀 땡겨와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월급을 받으면 이제 비정기 70만 원을 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늘 갚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플러스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 명절로 인해 또 마이너스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다들 멀리 가시나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고 울산에서 지금까지 쭉 자라고, 남편도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둘 다 양가가 울산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요. 친정은 이제 차로 한 30분, 시댁은 한 10분에 15분 정도, 그 정도 거리 가까이 계시고요. 이번 명절에는 또 남편이 늘 명절에 근무를 해요. 교대 근무기 때문에 굳이 막 쉬진 않고 일을 늘 해왔어요. 하루 이틀 정도 부모님 뵙고 이제 집에서 좀 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을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다행히 그 날에는 이제 명절에는 이제 물류센터도 쉬고 해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알바 없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들과 웃음꽃이 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9월 셋째 주도 모두들 잘 지내시고요. 바로 영상 촬영 끝나고 은행에 들려서 이제 명절에 필요한 자금부터 인출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한 주도 잘 지내고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